운명을 믿는가? 일이 틀어지면 운이 없었다며 하늘을 원망하고 잘 풀리면 타고난 복이라며 안주하는 그 나약한 번명 말일세.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운 같은 것을 믿어본 적이 없네. 운명이란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돌멩이가 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되는 법이니까. 사람들은 내 성공을 가리켜 기적이라 부르더군.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지. 내 인생에 기적은 없었네. 기적을 만들어낸 나의 지독한 습관만이 있었을 뿐이야. 당신의 인생은 애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가? 그의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네. 바로 당신의 부엌을 보게. 부엌은 한 집안의 돈과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부이자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야. 그 심장이 병들어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성공의 피가 돌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지금부터 내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가난과 실패를 불러들이는 부엌에 저주받은 물건 3가지를 똑똑히 알려주겠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운명의 고삐를 스스로 움켜쥘 힘을 얻게 될 걸세. 제1장 냉장고 문에 붙은 가난의 주문서. 당신의 집 냉장고 문을 한번 떠올려보게. 그 위에 무엇이 붙어있는가? 아마 편리하다는 이유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을 걸세. 각종 고지서, 마트 전단지, 빛바랜 메모들까지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들이 우리 집은 가난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섬뜩한 선언문으로 보이네. 생각을 해보게. 돈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담긴 고지서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봐야 하는 그 기분을.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다 라는 실패의 주문을 매일같이 외우는 것과 같아. 당신의 무의식은 그 저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지갑에서 돈이 새어나갈 구멍을 쉬지 않고 찾아낼 걸세. 나는 평생 단순함이 가진 이대한 힘을 믿어왔네. 특히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호, 그 중에서도 식량을 지키는 보급 창고인 냉장고는 그 어떤 곳보다 맑고 정갈한 기운이 흘러야 마땅하네. 그런 신성한 곳에 걱정과 근심, 잡념의 딱지를 붙여놓는 행위는 성공의 기운이 들어올 대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가족 사진이나 아이의 그림이 소중한가? 그렇다면 집안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품격 있는 액자로 걸어두는 것이 마땅한 예의 아닌가? 어찌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드나드는 차가운 세문에 그 소중한 것들을 방치해두는가? 지금 당장 당신의 냉장고 문을 똑바로 마주하게. 그곳에 붙어있는 것이 당신의 희망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만약 당신의 삶이 꽉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그 너저분한 종이 주가리들을 모조리 떼어내 불살라 버리게. 마음을 지누르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막혔던 돈의 물길이 당신을 향해 다시 세차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테니. 제2장 깨진 그릇은 패배자의 낙인이다.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게. 그 안에 금이 가고 이가 빠진 그릇이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 쓸만한데 라는 초라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같이 패배자의 낙인이 찍힌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있는 것과 같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낡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네.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을 보면 그의 정신상태와 미래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는 것을. 깨진 그릇을 무심코 사용하는 가정은 예외 없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 이것은 미신 따위가 아니네. 그릇은 한 사람의 격기자, 복을 담아내는 능력의 상징이야. 그릇에 금이 갔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하늘이 황금비를 쏟아부어 줘도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일세. 금이 간 그릇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가 일상이 되면 당신의 마음 또한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라는 패배주의에 서서히 좀먹게 되네. 그 작은 타협이 이만하면 됐지라는 안일함을 낳고 그 안일함이 결국 당신 인생의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법이야.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그릇 하나 귀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과의 신뢰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킬 수 있겠는가. 신용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게. 금이 가고 이가 빠진 낡은 그릇들은 모조리 꺼내 깨뜨려 버리게. 이것은 그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야. 당신의 영혼에 깊이 박힌 패배주의와 타협의 찌꺼기를 도려내는 결단의 의식일세.
낡은 그릇이 버려진 그 빈자리에 새로운 그릇을 채우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성공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할 걸세. 제3장 드러난 칼날은 인연을 베는 흉기다. 나는 날카롭게 번뜩이는 칼날이 부엌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네.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식칼이나 가위를 조리대에 던져두거나 벽에 붙여놓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법과 인연을 매일같이 난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련 알고 있을까? 칼은 본래 무언가를 끊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야. 눈에 보이는 채소나 고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운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까지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지. 부엌에 아무렇게나 드러난 칼날은 마치 나는 언제든 관계를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네. 그 살벌한 기운은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귀한 손님의 발길을 되돌릴 것이고 가족 간의 화목마저 위협할 걸세. 날카로운 도구일수록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절제가 필요한 법. 사용 후 즉시 씻어 보이지 않는 곳에 정돈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결계를 치는 행위와 같네.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어.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자산이지.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번뜩이는 칼날과 마주해야 한다면 그 어떤 귀인이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겠는가? 부엌에 칼을 함부로 내놓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복을 걷어차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야. 은 평화롭고 안정된 곳에 조용히 깃드는 법일세. 번뜩이는 칼날은 복을 놀라게 하려 멀리 쫓아내지. 당신의 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칼 한 자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에 수많은 기인이 찾아올 수도 혹은 평생을 홀로 애롭게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게. 드러난 칼날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세. 그것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성공하는 집안의 오랜 지혜일세. 제4장 뚜껑 없는 쓰레기통, 당신의 재물이 썩어가는 구덩이. 혹시 당신의 부엌에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당장 그 생각을 고쳐먹는 게 좋을 걸세. 이건 단순히 보기 흉하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얕은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당신의 재물과 운명이 썩어가는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과 같은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문제란 말일세. 부엌은 어떤 곳인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신성한 공간이자 집안의 돈과 복을 만들어내는 금고나 다름없어. 그런 금고 한가운데에 오물과 악취가 가득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드러내 놓는다고. 그것은 생명의 공간에 죽음과 부패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쓰레기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것, 죽은 것들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 썩은 기운이 부엌 전체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네. 특히 물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지. 물은 본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힘을 가졌어. 하지만 그 물에 썩은 기운이 섞여버리면 정화는커녕 집안 전체에 악취와 실패의 기운을 퍼뜨리는 독이 되고 마는 걸세.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두는 삼각 코너.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네. 썩어가는 음식물, 고여있는 더러운 물, 피어오르는 악취. 그것은 집안 전체에 우리는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 더 무서운 것은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작은 타협이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지. 이 타협이야말로 사업이든 인생이든 가장 무서운 적일세.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게 되거든. 쓰레기통에 반드시 뚜껑을 덮는 행위. 이 작은 수고가 바로 나의 공간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야. 그 깨끗한 의식이 깨끗한 말을 낳고 깨끗한 판단력을 이끌어내지. 그리고 그 예리한 판단력이 바로 돈과 성공을 불러들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걸세. 청소하고 정리하고 악취를 막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흐트러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수행이야. 그러니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보거든 여기에 나의 재물이 썩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즉시 뚜껑을 닫게. 사소한 것을 수월히 하는 그 순간이 거대한 실패를 불러들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제5장 더러운 행주 한 장이 당신의 마음을 비춘다.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의 영혼이 가장 투명하게 비치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그 사람이 쓰는 스펀지와 행주일세.
한번 상상해보게. 언제 바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하고 시커멓게 번색되어 악취까지 풍기는 스펀지로 접시를 닦는다고. 그 접시가 과연 깨끗해질까? 아무리 거들 문질러봤자 그 더러운 스펀지로 닦는 행위는 깨끗한 접시에 오히려 오물을 덧칠하는 꼴이야.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당신의 손과 발, 즉 수단이 더럽고 탁하다면 그 결과물 역시 탁해질 수밖에 없는 법이지. 미끈거리는 행주는 또 어떤가? 물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다시 뱉어낼 힘을 잃어버렸지. 물이란 본래 더러움을 씻어내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네. 하지만 그 물이 탁한 행주에 갇혀 정체되는 순간 그곳에는 온갖 불순한 기운이 쌓여들기 시작하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재물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꼬이는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네. 부엌 행주가 더러운 집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낭비가 많아. 작은 지출들이 아금아금 쌓여 어느새 지갑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눈앞의 더러움을 애써 외면하려는 그 게으른 마음이 당신의 판단력마저 흐리게 만들기 때문일세. 아직 쓸만해라는 변명으로 더러운 스펀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우유부단함을 보이게 되지. 그런 썩은 인연 또한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야. 진정으로 성공의 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스펀지와 행주부터 살펴보게. 매일 사용하는 그 작은 도구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습관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으니 스펀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꾸고 행주는 매주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하게. 끈적임이 느껴진다면 그건 당장 버리라는 신호야. 깨끗한 행주를 쓴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살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엄숙한 약속이자 기도일세. 이 작은 결심을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과 돈,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들게 되어 있어.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을 끌어당기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들만 불러들이는 법이니까. 부엌의 행주 한 장이 당신 집안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이것을 확신하네. 제6장, 썩은 식재료가 당신의 운명을 부패시킨다. 잘 듣게. 부엌이란 집안의 그 어떤 곳보다 중요한 장소야.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곳, 생명과 건강, 나아가 재물을 지탱하는 성스러운 도장이나 다름없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 신성한 장소에 오래된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가난의 신에게 어서 오셔서 눌러앉으십시오 하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야. 냉장고 깊숙한 곳에 언제 샀는지도 모를 말라비틀어진 채소, 반쯤 먹다 남은 소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마치 과거의 실패와 후회를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두는 것과 같아. 그 썩은 것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고 새로운 기회를 막아서는 걸세. 음식은 본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은혜야.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받는 고마운 일이지. 그런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면 복은커녕 있던 복까지 달아나게 될 걸세. 하늘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부엌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야. 냉장고가 낡은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과거의 미련에 매달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눈앞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네. 애써 맺은 좋은 인연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지. 진정으로 운을 불러들이는 사람은 냉장고 안이 항상 정갈해. 쓸 것은 바로 쓰고 남은 것은 알뜰하게 활용하지. 그리고 생명이 다한 것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을 고할 줄 아네. 이렇게 묵은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채우는 순환의 힘이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재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원동력일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지. 일주일에 단 하루 냉장고를 점검하는 날로 정하게. 오래된 것은 없는지, 잊고 있던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인사하며 가감히 비워내게. 그러면 부엌에 신선하고 깨끗한 기운이 흐르고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성공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걸세.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부엌부터 돌아보게. 그곳에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담겨 있으니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00분을 남겨 당신의 뜨거운 결심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0분을 남겨 저에게 더 채찍질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계속해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